뭐 어떤 게 있냐면 탄산 칼슘. 맞지? 뭐 CaCO3, CaCO3. 지금 쓰는 이런 반응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반응들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나중에 지시약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뭐 리트머스가 이제 대표적인 지시약이지. 그래서 이제 이 H 플러스에 의해서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 아마 중학교 때도 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H 플러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염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염기는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NaOH, KOH, CaOH2. 뭐 이게 대표적인 염기들이야. 수산나트륨, 수산칼륨, 수산칼슘 이런 애들. 그래서 얘들은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CA 플러스하고 EOH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온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OH 마이너스를 공통적으로 내놨죠. 그 다음에 양이온은 각각의 염기들이 따로따로 내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 OH 마이너스가 결국 공통점이 된다면 나머지 양이온들이 이제 차이점이라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OH-에서 나타나는 성질들만 좀 알면 돼요. 알았지? 첫 번째는 아까 이제 H 플러스에 의해서 신맛이 난다고 그랬죠? 얘는 이제 쓴맛이 나요, 쓴맛. 그렇다고 뭐 다 쓴맛이 난다고 다 또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뭐 얘도 커피 같은 거 쓰잖아. 근데 산성,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도 수용액에 의해서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서 뭐라 그래야 된다고? 예? 전해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연기만의 성질인데 이 단백질을 잘 녹여요. 단백질 잘 녹이니까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리는 거죠. 그렇지. 우리 피부에 있는 여러 단백질들을 녹이면서 미끌거리는 거죠. 그래서 미끌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약 중에서는 이제 리트머스가 푸른색으로 변하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OH-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염기의 성질인데 이러한 상가 염기들이 이제 세뇌가 있고 아니면 약한 애가 있어요. 그게 세기라 그래, 세기. 알았지? 상가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상가 염기의 세기. 쉽게 얘기하면
센 애들은 되게 위험해. 약한 애들은 위험하지 않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쉬워. 자, 그럼 이 세네 상하관계 세기를 결정해 주는 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온화도라는 게 있어요. 이온화도를 이제 알파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온화도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온화되는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온화도 알파는 자, 용해된 전해질의 몰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용해된 전해질의 몰수 분해. 자,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 그 비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알았지? 용해된 전해질의 몰수 분해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염산이 있습니다. 자, 염산이 이제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녹았다고 할게요. 1000개. 1000개가 붙어 있질 않아. 녹이자마자 얘 1000개가 되고 얘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온화도는 1000개가 녹아서 1000개가 다 이온화됐지. 그지? 그럼 이온화도가 얼마가 되겠니? 1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세트산이 있어요. 이거 아세트산이 식초인 건 알죠? 자, 그럼 아세트산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잘 녹아. 되게 잘. 자,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되게 간단해. 어떤 수용액이 맑으면은 잘 녹는 거야. 식초 다 맑은 수용액이야, 뿌연 수용액이야. 맑은 수용이잖아. 잘 녹아. 우유는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요. 그러니까 물에다 집어넣으면 뿌얘지지. 알았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잘 녹아요. 1000개를 잘 녹였어. 그런데 이 1000개 중에 1000개 중에 10개만 이온화가 되고 990개는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요 상태. 그럼 이온화도가 얼마가 되냐면 1000개 중에 몇 개만 이온화했어요. 1000개 중에 딱 10개만 이온화했기 때문에 0.0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온화도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온화도의 범위는 0보다는 이온화도가 크고요. 1보다는 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이온화도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온화도에 따라서 산과 염계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온화도가 크면 클수록 산의 세기가 크든가 또는 염기의 세기가 큰 거야.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온화도에 따라 이온화도가 크면 산의 세기가 크던가 혹은 염기의 세기가 크다라고 얘기해 준다. 그래서 이 이온화도에 따라서 산과 염기의 세기를 확인해 보면 세개. 자, 산은 이제 두 가지 강산 있고요. 강산, 강산 있. 자, 강산은 이런 애들. HCl,
HNO3, H2SO4. 자, 이런 애들이 강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화도를 얼마나 얘기하냐면 이온화도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유명한 애들. 유명한 애들. 염산, 질산, 항산. 알겠지? 이 세 개 빼놓고 전부 다 약산이야. 이게 HF도 약산이고, 그다음에 아세트산 하나 더 쓰면은 H2S, H2CO3. 탄산. 그래도 약산이. 약산들은 이온화도가 1보다 많이 작아요,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약산 배우게 되면 이온화도를 0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어. 그런데 화원은 뭐 화학도 아니죠. 자, 화원에서는 강산만 나옵니다. 딱 강산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온화도가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에 다 이제 그런 단서들을 붙여놔요. 좀 어렵진 않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염기가 있습니다. 자, 강염기는 NaOH, KOH, CA, OH2 이래도 강염기. 그러니 강염기는 이온화도를 얼마로 놓냐면 1로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염기. 나머지가 다 약염기라고 보면 돼. MgOH도 수산화 마그네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수산화 알루미늄도 있고, 이런 애들 잘 안 다루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암모니아 다뤄요. 암모니아. 이래야 약염기. 그래서 약염기는 이온화도가 1보다 작을 때인데 아주 작을 때. 그때 약염기. 물론 화학원에서는 뭐만 쓰여? 네, 강염기만 쓰여요. 강염기. 알았죠? 강산 강염기 두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산과 염기를 이렇게 나눠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산과 염기의 세기는 얘는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야. 수용액 안에서 이제 이온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강산, 약산, 그 다음에 강염기, 약염기로 나눠지는 건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산들을 이제 정의를 좀 내리는데 상당히 이게 정의야. 자, 세 번째 상하기를 정의 내린 사람이 몇 사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레니우스.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 아레니우스는 산이다 그러면 H 플러스를 내놓은 애를 산이라고 그랬고 염기라고 하면은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애들을 염기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어디에서냐면 모두 수용액 안에서. 이게 아래의 정의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염산 봤었잖아요. HCl. 자,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화되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뭐 내놨어요? H 플러스 내놨죠. H로 내놨으니까 얘는 뭐라 그래야 돼? 산, 아레니우스 산. NaOH.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
OH 마이너스 내놨으니까 얘는 뭐가 아레니우스 염기. 뭐 간단하죠? 이게 아레니우스 정의. 그런데 이 아레니우스 정의는 뭘 갖냐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한계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용매가 묻을 때 수용액에 한정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거 그닥 한계도 아니야. 왜냐하면 화학 1이나 뭐 아니면 화학 2나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인 이론이죠. 일반 화학에서는 모두가 용매가 물이야. 물 아닌 경우는 없어. 하지만 바로 이제 조금 더 차원 있는 그런 화학을 들어가면 용매가 물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기 뭐 이 중에 몇몇 학생들은 의대나 약대를 갈 텐데 그런데 가면은 배우는 게 용매가 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러면 한계야.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자, 이 방은 지금 암모니아가 물에서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눠주거든. 그지? 그럼 이제 OH 마이너스가 분명히 생성이 됐네. 그런데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지 않아요. 뉴스 염기라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한계야. 분명히 OH- 내놨는데. 자, 아레니우스 염기는 지금 이런 애들 있죠. 이런 물질들. 자, 이런 물질을 뭐라면 수산화물이라고 해요. 수산화물. 그러니까 수산화물은 OH-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 통틀어 수산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수산화물만 아레니우스 염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한계인 거지. 자, 그럼 이런 그 암모니아 같은 애들을 정의를 예를 들어 뭐로 정의했냐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사람 이름이 이 아저씨들이 이제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브랜스테드. 밖에 비 많이 와? 음. 로우리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정반응을 진행했을 때. 그럼 정반응 진행하면 이렇게 해서 어, 정의를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썼네.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는 산이다라고 하면 니들은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 자, 산이라 그러면 H 플러스 2개. 염기라 그러면 H 플러스를 받는 물질.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H 플러스를 우리 수소이온이라 그러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자,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하고 양성자 하나 있는데 전자나 양성자 하나 있다가 전자 하나 떨어진 게 H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지. 수소의 또 다른 이름은 양성자야.
맞지? 얘는 양성자 준호네.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를 받는 애. 그래서 양성자가 프로톤인데 산을 갖다 이제 영어로는 프로톤 도너. 그 다음에 H 플러스를 받는 애를 프로톤 억셉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이게 내리기 브레스 롤이죠. 그럼 밑에 이 반응에서는 이제 정반,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반응, 역반응 모두 고려하는 거야. 알았지? 정반응에서는 H 플러스를 누가 주냐면 얘가 줘요. 염산이. 얘한테 H 플러스 주죠. 줘봐. 여기 줘요. 이 산, 얘는 뭐가 되지? 염기, 이렇게 되는 거야. 역반응 갈 때. 역반응 가면 이제 H 플러스를 얘가 준다. 얘가 이렇게 주니까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이고 Cl 마이너스 염기가 되는 거죠. 자, 요번에는 암모니아를 또 아까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정리로 얘기 못한다 그랬죠. 이제 브랜스 로리 중에 정의가 되는 거 보자고. 그래서 얘가 NH4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번화 갈 때 이렇게 됩니다. H 플러스를 H2가 줘요. 그러니까 받는 애죠. 받는 애는 염기가 돼요. 주는 애는 산이 됩니다. 역반응을 지나갈 땐 H 플러스를 얘가 주죠. 자, 이렇게 줍니다.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이 H 플러스를 줍니다. 그럼 암모늄 이온이 뭐가 되는 거야? 산. 그다음에 여기는 염기. 그러면 이제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자, 이런 정의를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라고 해요. 근데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서는 짝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짝. 짝이 뭐냐면 H 플러스를 내놓은 형태하고 그럼 이 형태가 나중에 받으면 다시 뭐가 되겠어? HCl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이 두 놈이 짝관계야, 짝. 짝꿍. 짝. 이건 이제 H2가 있는데 얘가 H 플러스를 받으면 또 뭐가 돼요?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또 짝이야, 짝. 짝관계 이제 맞고. 이번에 암모니아 NH3의 짝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얘가 되지 않겠어? NH4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H2의 짝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얘들이 서로 짝이야, 짝. 짝산, 짝염기. 이런 관계였어.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두 반응에서 얘 한번 볼까, 얘. H2O. 자, 이 H2O가 위에선 염기로 썼는데 밑에선 산으로 쓰지 않았어? 그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양쪽성이라 해. 양쪽성. 양쪽성 물질은 양쪽성 물질은 산 또는 염기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애를 양쪽성이라고 해요. 산 또는 염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몇 가지 써주면 물 HCO3 마이너스 뭐 HS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이라든가 탄산 수소 이온, 그다음 황화 수소 이온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탄산수소 이온을 예를 들어보면 HCO3-가 있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 알았지? 그럼 봐봐. 얘 산이야 염기야? 이 반응에서 산으로 쓰였죠? 얘는 염기로 쓰여. 자, 여기선 얘가 뭐로 쓰였어? 염기로 쓰였잖아. 얘가 산으로 쓰였죠. 자, 그러면 탄산수에는 수소이온은 산으로도 쓰이고 염기로 쓰니까 양쪽성이고 물도 마찬가지 양쪽성.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스 로리 정의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상가 연기를 정의냅니다. 하지만은 아레니우스 정의로도 정의가 내려주는 애들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게 아레니우스 산이잖아. 그럼 브랜스 롤이 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는 정의가 바뀐다고 산이 연기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정의가 바뀐다고 산이 연기가 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때 산이면 어딨어? 자, 이때 산이면 이때도 산이 돼요. 이때 연기잖아, NaOH가. 여기도 NaOH 연기가 돼야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브랜스 로우리 정의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됐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의를 배웠어. 정의를 배웠고 이 정의에 따라 상가연기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을 보면서 이제 실용적인 얘기들을 좀 배워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pH라는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pH라는 개념은 좀 쉬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응? 딱 보니까 좀 있으면 아주 그냥 눈이 다 감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잽싸게 쉬었어. 지금 자전거 샀어, 자전거. 응? 자전거 샀어. 아직 안 왔어. 전기 자전거. 아니, 그 여기 언덕도 있고, 근데 학원 출근하는데 그 언덕 오르고 내리라 그러면 땀 나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자전거 탈 데가 없지, 광주는. 어디? 순천. 차 타고 가야 되지? 거기가 어디 된다고? 순천. 순천 보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 이렇게 막 오래 이렇게 탈 수가 있어. 너 여기서 출발할 수 있어? 공선동에서? 음, 탄 데가 따로 있어? 아, 차에 싣고 가야지. 광주는 그런 데가 없어. 선생님 집이 일산이거든? 일산은 호수공이야, 공원 있잖아. 자전거 탈 되게 많은데, 광주는 없어. 열악해. 빨리 서울 가. 응? 보자. 요번에는 말이자, 뭘 할 거냐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알겠지? 물의 자동의 pH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그럼 첫 번째로는, 자, 물의 자동 이온화를 좀 봅시다.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데, 이 액체 상태의 물에서 이런 식으로 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되는 걸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그렇다고 많은 양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 알았죠? 그래서 이 현상을 자동 이온화다라고 얘기해요. 지네들이 이제 막 충돌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생겨요. 물론 이 물의 자동 이온화 자체도 산염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번호 진행할 때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주면 주는 애는 OH 마이너스가 되고 받은 애는 H3O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주는 애가 산이지. 얘가 산이면 얘는 염기가 되고.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진행할 때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줘요. 이렇게 H 플러스 주기 때문에 H3O 플러스가 산이 되고 OH 마이너스 뭐가 되니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날 때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위에서 보면은 화살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썼죠? 그지?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평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평형하면은 떠오르는 값은 평형상수.
자,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평형상수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반응부분의 상성물이죠. 그죠? 그래서 평형상수 K는 반응물분의 상성물이다. 그럼 이제 반응물이라 그러면은 H2 두 개 있으니까 H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생성물은 수용액상이니까 농도로 표현하게 되면 H3 O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엔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 주죠.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상태가 달라요. 액체. 액체로 돼 있고 하나는 수용액으로 돼 있고 이랬을 때 액체는 수용액에 있는 용질의 몰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몰수가 큽니다. 알았어요? 그 몰농도를 쓰기 때문에 몰농도는 1리터에 대한 몰수잖아. 그러니까 물이 1리터가 있냐 아니면 용액이 1리터냐 1리터의 용질이 몇 몰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액체나 고체를 평형상수에 이용할 때는 1을 이용, 1. 그냥 상수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돼. 1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그냥 2를 대입하면 돼요. 1이 대입되면 남는 애는 얘만 남죠. H3O 플러스 농도하고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를 워러죠, 워러. 그지? 워러에 W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상수를 물에 KW를 물에 이온곱 상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온화 상수라고 하기도 해요. 이온화 상수. 근데 그래봐야 이게 무슨 상수니? 평형상수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평형상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뭐에 따라서만 달라진다고 그랬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았어?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진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모른 척합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결정되어 있다고 25도씨. 알겠지? 자, 그래서 이 KW라는 이 값은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KW가 커져요. 자, 순수한 물을 흔히 중성이라 그래요. 중성. 아무것도 안 섞인 거야. 알겠지? 중성이라 그러고, 그건 중성이라 하는데, 이때 이 순수한 물에서는 얘네들이 1대1로 만나서 1대1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값이 같아야 안 같아? 같아야 돼. 그럼 이 곱이 있잖아. 같은 값의 곱인 거야. 그럼 결국 이제 제곱근을 씌워주면 각각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순수한 물일 때는, 어, 예, 하이드로미 이온이 결국 H 플러스예요. 그죠? 얘하고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똑같은데, 이게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온도는 몇 도씨가 될 때야, 그러니까. 25도씨일 때가 있게 되는 거지. 온도를 높였다고 해봐. 이제 25도씨의 증류수, 다시 말하면 순수한 물을 얘를 갖다 이렇게 끓이는 거야. 열을 가해서. 자, 끓이면은 이 두 놈의 농도가 같아요, 안 같아요? 끓이나 마나 똑같지 뭐.
그런데 그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어떻게 되냐면 더 커져요. 커지는 거 이해했어? KW가 커진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각각의 농도는 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도냐면 35도씨.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걸 이용곡 상수가 하는 거야. 자, 이용곡 상수가 어떤 의미를 가는 줄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pH에 관한 얘기를 좀 봅시다. pH. 세 번째는 pH. 자, 이 pH는 뭐 흔히 산성도라고 합니다. 산성의 정도. 자, 이거는 산의 세계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 컵에다가 진한 염산을 담았어. 여기다 손가락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뼈만 나오겠지? 굉장히 위험해요. 염산이. 한 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아는 어떠한 여자가 염산 테러를 하고 간 거지.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왜냐?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새 여자를 데리고 수영장 갔거든. 짜증나 안 나? 안 나나? 안 나? 짜증나지. 오늘 헤어진, 야,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새 여자친구 갔으면은 뭐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테러를 갔어. 수영하러 가면 이제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뽐내는 그 있죠. 저병. 버터플라이 알죠? 저도 할 줄 아는데 앞으로는 안 가더라고요. 글쎄요. 수영을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선생님은 다이빙을 하지 수영을 잘 못합니다. 다이빙과 수영은 달라. 그래서 이제 요번 주죠. 내일이죠. 내일 주. 그러니까 요번 주에 선생님이 목요일 날 또 눈 수술을 하거든. 하고 11월 달은 수영을 배우러 다녀. 수영이 되게 좋은 운동이야. 니네 다 어렸을 때 배웠지? 안 배웠어? 안 배우고 뭐 했어? 집에 있어. 왜 집에 있어? 그런 거 배우러 다녀야지.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수영은 꼭 배워야 돼.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올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런데 되게 웃긴다. 우리나라 수영은 못 살아나온다. 우리나라 수영을 배우면 애들이 못 살아나와서 다 빠져 죽어. 왜 그런 줄 알아? 생존 수영을 안 배우는 거야. 아니 생존 수영이라 따로 있어. 물에 가만히 떠 있는 거. 그걸 배워야 돼.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 선생님은 생존 수영이거든. 개해요. 그게 말지? 뭐가 게 이거는 야 이거 이거는 생존 수영이지. 선생님 이제 그 어렸을 때 춘천이었으니까 그 춘천에서는 뭐 어렸을 때니까 누가 수영을 제대로 배워요? 근데 수영을 할 줄 알아. 근데 개해형이지 개해형. 그래 저쪽에 이제 강 건너 밭에서 이제 수박을 서리해 가지고 와. 그럼 수박을 들고 건너오는 거야. 그 까먹고 막 이랬었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생존 수영이지. 배영 잘해요. 배영을 한 1km도 가.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박태환이처럼 하는 거, 그건 못해요. 수영은 꼭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제 교과 과정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데. 생존 수영. 근데 뭐 여기서 하는 건 생존 수영 아니잖아. 생존 수영이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막 하는 거 배우잖아. 아무튼 수영을 갔어요. 이제 얘가 이제 수영을 탁 끼어들 때 여자애가 이걸 탁 붕어. 얘가 딱 해서 올라올 때 뼈만 나와?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변화가 없다. 알았어. 왜 그러냐면 수영장물이 워낙에 많잖아. 그러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가 작아진다. 그렇다고 이 강산이 약산으로 바뀌었나? 그건 아니야. 강산은 강산인데 농도가 묽으니까 위험하지가 않아. 자, 이게 바로 pH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산의 세계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게 강산이든 약산이든 간에 농도에 따라서 이제 산성 정도가 달라지는 거지. 자, 아세트산이 식초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초는 3에서 4%입니다. 자, 100% 기준에 3에서 4%니까 물이 대부분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진한 아세트산은 위험해요. 그리고 진한 아세트산도 대도시에서 안 팝니다. 흔히 빙초산이라고 해요. 빙초산. 빙초산이라 그러는데 이 빙초산은 이것도 이제 사람한테 뿌리고 그러면 뭐 염산처럼 막 그렇게 막 사람이 뭐 질질 타진 않지만 뭐 피부가 벗겨지고 막 이러죠. 위험한 그런 건데 근데 이 대도시는 안 팔아. 빙초산마저도 안 팔죠. 이거 거기 이제 여기 전남 뭐 이런 데 전북 그리고 시골 같은 데 가죠. 그렇게 가면 아직도 팝니다. 그 구멍가게라 그러나 뭐 조그마한 마트 있잖아. 그치? 거기 가면 팔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음식 잘하는 분들은 식초 안 쓰죠. 빙초산 써요. 이제 전통적으로 음식하는 거야. 한식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빙초산 쓰는데 이 빙초산 만들 때 그 막걸리로 만들어. 막걸리가 이렇게 상하면 초가 돼. 그게 빙초산이야. 식초가 돼요, 식초. 알았어? 그래서 이 막걸리가 도수가 되게 높아요, 실제로는. 실제로 막걸리가 뭐, 지금 우리가 막걸리 먹는 막걸리 거의 물이지, 물. 근데 실제로 막걸리는 뭐한 10m, 20도까지도 있어요, 막걸리. 그러니까 막걸리가 되게 독하거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냅두면 물도 증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에탄올이 아세트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빙초산의 농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빙초산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농도가 굉장히 진하면 위험합니다. 자, 그런 걸 따지는 게 pH. 알았지? pH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H 플러스의 농도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귀찮아. 이게 뭐 1, 2 이렇게 되지 않아요. H 플러스의 농도가 이렇게 되는 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뭐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 5승, 뭐 이러니까 이거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덴마크의 화학자인 쇠렌세인한 사람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좀 간편하게 쓰자라고 해가지고요. H 플러스의 역수를 취하고 H 플러스의 농도의 역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쓰면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거지. 왜 편리하냐면 이게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1.2, 5.6, 뭐 3.4, 뭐 2, 1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기도 편하고 뭐 그러니까 되게 간편한 그런 방법이야.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 조금 헷갈려. 왜 헷갈리냐면 H 플러스의 농도가 큰데 pH는 작아. 이래서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작은데 pH는 큰 거지. 작은데 큰 거. 요거만 여러분들이 극복해 내시면 아주 편리한 방법이 pH. 그래가지고 이 마이너스 로그를 뭐 되게 다양한 곳에 붙여요. 물론 우리가 배우는 거는 OH 마이너스의 농도에서 pOH를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우죠. 하지만 뭐 대학교 가면 뭐 P가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있어. 뭐 PK, PKA, PKB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워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pH는 뭐 그렇게 탄생한 그러한 어떤 편리한 방법이다. 산성도를 나타내주는 편리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맹물이에요. 맹물. 중성. 중성은 이제 간단하게 H 플러스로 할게. 똑같아요. 자, 이게 맹물이야. 자, 그러면 이 맹물을 산성으로 어떻게 바꾸니? 간단해. 산을 첨가하면 산을 첨가하면 산성이 됩니다. 알겠어요? 산을 넣어야 산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산을 첨가하게 되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지죠.
그런데 OH-의 농도는 오토매틱으로 작아져야 돼. 뭐 배웠니? KW 배웠잖아. 이게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지. 그래야 같을 거 아니야.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요. 염기성도 그래요. 자, 염기성도 염기를 첨가했을 때. 다시 말하면 염기성 물질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염기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H 플러스의 농도는 7승보다 작아지고요. OH-의 농도가 심한 7승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어떤 수용액이든 간에 뭐는 성립하냐면 H 플러스의 농도하고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 이걸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이 전체 각각의 식에서 마이너스 록을 붙이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되면 자, pH가 되고 7이 되고 pOH가 되고 같은 거죠? pH가 되고 7이 되고 pOH가 되는데 마이너스 록을 붙였으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혀야지. 그런 거 배우죠? 부등식에서. 그 다음에 pH 되고 7 되고 pOH. 얘는 pH 플러스 pOH는 얼마다? 1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액에서는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를 곱한 값이 14승이듯이 pH와 pOH를 더한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모든 용액들의 pH와 pOH를 따지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딱 하나로만 액성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pH가 7일 때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게 pH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pH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pH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0.1ml인데 HCl이 100ml 있어요. 그러면 이때 pH는 얼마니? 이런 거예요. 식에다 농도만 대입하면 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강산만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100%로 나눠지는 애기 때문에 이때 H 플러스의 농도 몇 몰 정도가 되냐면 0.1 몰 정도가 되는 거예요. pH 얼마가 되니? 1입니다. 그러면 pOH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pOH도 대답해 보면 pH는 얼마가 되겠어? 14에서 뭘 빼면 돼? 1 빼면 되겠지? 13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H 플러스의 농도인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농도와 몰수는 다른 얘기다. 알았지? 몰수를 얘기하게 되면 0.1리터이기 때문에 농도하고 부피를 곱해주면 몰수예요. 우리가 몰농도잖아. 기억해봐. 몰농도는 모분의 뭐라 그랬어요?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 그랬지? 이게 몰농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H 플러스에 몰수를 물어보면 바로 농도에다 곱해주면 되니까 몇 몰? 0.1몰. 근데 이제 이걸 리터로 안 바꾸면 요거하고 요걸 그대로 써요, 그냥. 그럼 단위가 미리몰이라는 단위가 나와. 미리몰.
그러니까 이게 0.01몰이잖아. 근데 얘를 그냥 밀리리터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10ml몰이 돼. 별거 아니지.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보기에는 미리몰이라는 단위를 이제 안 써요. 보기에 미리몰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미리몰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자주 쓰는 단위인데 고딩 때는 안 써요. 대학교 가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니? 0.01몰로 나오든가 10의 2승몰로 나오든가 이렇게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미리몰로 일단 간단하게 구한 다음에 나중에 몰수로 바꿔주면 돼. 알았죠? 그래서 미리몰의 단위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자, NaOH 고체입니다. 자, 고체 4g을 녹인 수용액이 200ml가 있대요. 여기에 pH를 구해보래요. 그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당연히 OH-의 농도를 먼저 구한 다음 pH를 구해야죠. 근데 이제 NaOH는 어차피 100% 이온화되는 그런 물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OH-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자, 용액 부피가 몇 리터? 0.2리터. 자, 몰수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화학식량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화학식 주어졌네요. 얼마예요? 자, 0.5몰 정도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뭐부터 구하냐면 OH, POH를 먼저 구하죠.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될까? 0.5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뭐 필요해? 로그 2가 필요하겠다, 그치? 로그 2는 얼마야? 주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실망스럽고 로그 2도 모르고. 로그 2도 뭐, 뭐하러 수학학원을 다니느니. 부모님이 그럴 거라고. 로그 2 0.3. 로그 2가 0.3이잖아. 아니야? 얘기해줘야 돼. 뭐 해주면 되지. 로그 2는 0.3. 그지? 짱구들. 네, 그래, 주어져. 일부러 해보면 한 건데. 그래도 야, 로그 2 정도 아니야. LNE는 얼마인 줄 아냐? LNE는 얼마니? LNE는 0.7이야. 그래도 이제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었냐의 차이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이 드는 거지. 맞지? 그치? 안 그래? 아니, 너희들 예를 들어 원주율 기억하는 애 있잖아. 파이 3.14쭉. 대단해 보이지? 니들은 3.14짜리만 기억하는데 걔는 한 20짜리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오, 뭐 이러잖아. 그 차이야, 짱구들아. 알았니?
그래. 필요는 없어. 요거 주어집니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 다 주어지니까 바보 만드는 거야. 로그는 안 주어져요. LNE도 안 주어져. 응? 니들은 아니지. 배우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이 계산기를 어떻게 써? 대학교하고 쓰면 돼. 아무튼 주어져요. 그죠? 뭐 로그 2나 로그 3 정도 주어지고. 그지? 로그 5는 안 주어진다. 그지? 로그 1만 2만 알면 로그 5는 구할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2, 3 정도는 주어져. ln 2, 3도 주어지고. 자, 그럼 0.5, ln이가 0.3을 주었으니까 얼마니? pH 0.3이잖아. 그럼 pH는 14-0.3을 하면 얼마가 돼? 13.7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죠.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설 이제 어려워지겠죠. 자, 또 하나 더 해볼까? 요번에는 이제 그 염산에다 물 집어넣어가지고 희석을 시켰어. 응? 희석을 시켰을 때 pH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치? 그럼 봐봐. 일단은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의 염산이래. 10ml지. 일단 pH가 얼마야? pH 2죠. 얘를 갖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몇 밀리리터를 만든 거야? 1000ml. 그럼 부피가 몇 배 됐죠? 100배 됐죠? 100배 됐잖아. 그러면은 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100분의 1.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모입니다. 그래서 pH가 얼마가 돼요? 4. 자, 이랬을 때 pH는 얼마가 되냐면 12에서 pH는 10으로 감소하겠네. 결국 H 플러스의 농도가 작아지면 pH는 커지고 pOH는 작아지네. 그지? 근데 그게 10배의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를 한번 적어줄게. H 플러스의 농도가 커지면 pH는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 pOH는 커지는데 10배마다 1만큼씩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이번에는 100배가 됐어요. 그럼 pH는 어떻게 되죠? H 플러스 농도가 100배가 됐다며. 그 pH는 이만큼 작아지고 pOH는 이만큼 커져야지. 자, H8 농도가 10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 pH는 그래. 1만큼 커지고 pOH는 1만큼 작아져. 자, OH- 농도가
100배가 됐네. 그럼 pH는 플러스 2, pOH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알았어. H 플러스 농도가 1000분의 1이 됐네. pH는 1000분의 1이 됐다. H 플러스 농도가 1000분의 1이 되면 pH는 그렇지. 플러스 3, pOH는 그렇지. 알겠어? 하나만 기억해. 하나. 자, 내가 이렇게 써줬잖아. 이렇게 써줬잖아. 이건 뭐하고 똑같니? H 플러스 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OH 마이너스 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뜻이야. 맞잖아.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곱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니까 H 플러스 농도가 커지면 OH 마이너스 농도는 작아지는 거지. H 플러스 농도가 작아지면 OH 마이너스 농도는 커지는 거고. H 플러스 농도가 커지면 pH는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OH 마이너스 pH는 커지고. 알았지? 왔다리 갔다리 막 유지를 돼야 돼.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그 지금. 그지? 그 하나만 기억해. 하나만. 그 나머지는 이렇게 바꿔가면 될 거야. 자, 다시 연습.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배 돼서 pH는 응? pH는 마이너스 2, pOH는 자, 그러면은 OH 마이너스 농도가 100분의 1이 됐어. pH는 마이너스 이걸지. pOH는 플러스 2. 다시 천천히. 자, 잘 들어. H 플러스의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어. 자, pH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1. pOH는 마이너스 1. 알았지? 그런데 이 의미는 OH-의 농도가 10배 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H 플러스가 10분의 1배 되면 OH-는 10배가 돼야지. 맞지? 그럼 OH-가 10배 되면 pH는 역시 1만큼 증가, pOH는 1만큼 감소. 됐어? 알았어? 자, 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 문제에서 적용이 돼.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자. 자, 지금 주어진 애가 이게 10ml 식용한수 육승이에요. 그죠? 얘가 이제 몇 ml 됐냐면 1리터니까 1000ml 된 거죠. 농도 얼마 돼요? 응? 농도 얼마 되냐고. 응. pH는 안타깝게도 세상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농도가 심하게 탈승이 된 건 맞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H 플러스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염산의 농도가 심하게 탈승이지. 근데 H 플러스 농도가 심하게 탈승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수용액이기 때문에 물이 자동 이온화해서 내놓는 H 플러스가 몇 승이 있니?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일단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래, 그리고 이제 염산에서 H 플러스의 농도가 심하게 탈승이 됐잖아. 무조건 심한 7승보다 커야지. 알았지?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pH가 7보다 크는 일은 절대 없어요. 7보다 클 수가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 식초에다 물을 막 집어넣어. 그럼 맹물은 되지만 염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맹물은 되지만 염기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희석이야. 희석. 희석이 뭔지 알아? 농도를 물키는 걸 희석이라고. 자, 그래서 산이 있어요. 산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희석을 해도 염기를 물을 때려 넣어가지고 막 희석을 해도 pH는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7에 가까워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pH가 7까지. 자,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중화반응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내가 나와줬나? 안 나와줬나? 아, 자,